네, 북한 문화 토크 콘서트 층간소음, 오늘은 북한의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우리 두 분 또 모셨고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전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북한 문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북한은 모두 재미없다, 뭐 이거 저도 갖고 있는 편견이긴 하지만. 아니, 그건 사실입니다. 아, 네, 사실일까요? 북한 문학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재미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영화보다는 사실 더 재미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죠. 왜 영화는 보여지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 뭐 잘 찾아보면 이게 쉽지는 않지만 네. 재밌는 소설들이 있고 이게 스타일의 차이가 좀 나요.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저는. 뭐를? 재밌는 재미를? 거를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심지어 단편도 되게 짧아요. 한 5장인데 한 이틀, 3일 걸리더라고요. 자꾸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고 읽기도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공통적인 요소를 갖춘 작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 간의 관계를 다뤘거나 역사 드라마, 역사를 소재로 한 경우에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죠. 그 외에 일반 생활을 소재로 한 이런 소설들은 참 이해하기엔 각주를 자꾸 봐야 되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게 이제 스타일의 차이. 그렇죠. 이게 개그를 하냐 못하냐 뭐 이 얘기랑 또 비슷할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저도 이제 북한 소설 중에서 이제 읽어보라고 하면 또 재밌을 작품이 뭐냐고 물어보면 네네. 제가 한 2편 정도를 꽂을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홍석중. 홍석중이요? 예, 작가인데. 작가 이름? 네네. 그 벽저 홍명희, 임꺽정의 저자인 홍명희의 손자이기도 하고 임꺽정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기도 했었던 이 홍석중의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황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우리 남쪽에서도 이 홍석중의 황진이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 황진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아닙니다. 드라마예요. 아 영화를 만들었다고 원작을 대본으로 해 소설을 해서 원작 소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어요. 개봉도 했죠. 왜 전 모르죠? 아니, 모르실만 해요. 왜냐면 망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말씀.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영화가 나왔는데 말씀대로 폭망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주인공을 송혜교 씨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었는데 그 시점에서 드라마 황진이가 인기를 얻었어요. 네네. 하지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이제 퓨전 스타일로 한복도 되게 패셔너블하게 만들었고 화려한 영상밀 같은 드라마였었는데 이 영화 황진이는 정통사극을 좀 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송혜교 씨가 주인공이었었고 남이라고 하는 가상인물이 등장했는데 그건 유지태 씨가 주인공이었었고요. 유승용 씨도 나왔고 요즘 뜨고 있는 윤여정 씨도 출연했었는데 와, 캐스팅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쉽지 않은데 망했다니까요, 이게. 그게 그러면 그때 합작이었나요? 합작은 아니고 이제 홍석중의 원작 황진이 소설의 판권을 저작권 교육을 통해서 받아와서 그것을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영화 감독이 제일 이제 어려웠던 점이 뭐냐라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원작이 워낙 세니까 원작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스타일이 차이가 나죠. 우리 역사는 대부분 지금 퓨전이잖아요. 퓨전이고 가볍고 이런 스타일인데 정통사극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 버전의 영화를 보는 느낌? 뭐 이런 느낌도 꽤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송혜교 씨가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진 건데요. 근데 이게 진짜 스타일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네. 그때 이제 하지원 씨가 했었던 드라마가 거의 27%인가 정도로 대박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만약 순서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니, 그래도 망했던 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렇게 시대의 하겠지만. 흐름을 읽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사극도 이제 퓨전 사극으로 이제 많이 변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정통이 확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올드하고 낡은 것.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북한 거라는 게 들어갔다라고 또 얘기가 들리면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북한스럽지는 않은데 우리 이제 80년대 그 신문에서 이렇게 봤던 이제 역사소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양식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한 구조인데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게 보일 수가 있는
어찌됐든 북한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던 소설이에요. 되게 야한 장면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 여기서 소설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그 야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면 곤란하고 이제 네. 북한식의 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에로티시즘이 좀 그게 많이 거기에 가미돼 들어가면 안 되죠. 한 12세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키스신을 이렇게 우산으로 이렇게 하는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봐도 거리낌 없이 문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네. 소는 아니고 남녀노 정도는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로 치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12세 정도 뭐 그 정도쯤. 그러나 네. 이제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야하기도 파격적이죠. 하고 파격적이기도 하고 이게 또 소설책으로는 드물게 칼라로 인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꽤 고가의 책으로 팔렸는데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스타덤에 오른 이런 작가가 됐죠. 그렇군요. 그거는 역시 문학 쪽에는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칼라까지는 제가 황진이 근데 그 대패한 그렇죠. 그 송혜교의 황진이는 혹시 그때 로케도 갔었었나요? 저기 이제 두 군데 촬영을 했었어요. 이게 워낙에 남북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작품의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네네. 그 이제 황진이 고향이 이제 개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 개성 관광도 있던 시점이었고 해서 이제 개성 쪽을 촬영 가려고 했으나 이 카메라가 이게 휴전선을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 쪽 박연폭포 씬 장면은 여기 대본하고 콘티를 주고 그래서 북쪽에서 받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촬영 대본을 넘어와서 영화 편집하는 방법을 했었고 상대적으로 금강산은 가서 찍었습니다. 금강산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이제 금강산으로 들어간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송혜교 씨가 이제 현지에 가서 직접 찍었었는데 마침 이제 폭설이 와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영화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게 개성은 안 되고 이게 금강산이 됐느냐라고 했더니 개성 쪽은 좀 민감한 군사적인 내용이 좀 많은 데다가 상대적으로 이게 금강산 쪽은 현대아산이 많은 협조를 해줘가지고 또 촬영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전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지금 그 로케 하면서 생각이 난 게 개성 쪽 가서 찍었던 게 정말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이 튀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나더라고요. 예, 그 이제 줬는데 여러 장면들을 이제 찍어서 왔고 그래서 촬영 수준이나 이런 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거는 뭐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제 담으려고 했었다가 못 담은 장면이 있는데 그 박연폭포 장면을 담아야 되는데 갈수기여가지고 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 담았던 게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CG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근데 박연폭포는 CG 처리를 해야 돼요.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장황하지가 않아요. 전 비 올 때 가가지고. 막 내려왔나요? 내려오는 거 보고 봤는데 아쉽네요, 교수님. 근데 그렇게 높지가 않든. 네, 높진 않습니다. 근데 물은 있을 때 같다, 저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개성 가신 박연폭포를 보게 될 텐데 생각만큼 그렇게 막 저기 하지는 않다. 근데 되게 예쁩니다. 이쁘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네, 이쁘고 예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폭포하면 이제 사이즈를 생각하자 웅장하고 거대 크고 생각하는데 이쁘장하니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를 쓰고 풍류도 했었던 여러 가지 뭐 비류정이라든가 정자도 있고 한 역사 유적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바위에 황진이가 쓴 시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황진이가 직접 썼다고 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바위에다 새겨가지고 글자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신비한 일이죠. 뻥이죠. 네, 뭐 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앞으로 개성공단 이제 뭐 개성 관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있었던 거는 북한판 카스테라 빵을 거기 앞에서 팔더라고요. 가판대에서. 그거 사드셨군요. 네, 그게 가장 인상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교수님께서 두 편 얘기하셨습니다. 황진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북한 소설 중에서 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 해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을 통틀어서 아마 코리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일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예 말씀해주세요. 북한 책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북한 책 중에서 네. 그렇게 한정하면 이게 이제 백남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벗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게 나온 지 조금 됐어요. 1988년도에 나왔는데 이거 괜찮아요. 재밌어요. 정말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박사님도 빠르게 보지 않았나 싶을 것 같은데. 뭔가요? 뭔가요? 그냥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읽었는데 왜냐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은 소재 아니었나요? 아니, 이혼 문제인데. 아니, 근데 이게 왜 이게 사실 저는 재미가 없었냐면 그 아내가 결혼했다. 그거를 보고 이 백남용의 소설의 벗을 보면은 별로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거의 뭐 소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확 끌어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결혼했다는 소설을 딱 보고서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거 얘기하시는 네, 우리나라 거 아내가 결혼했다.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김주혁이 주연으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좋은 소설 많은데 왜 하필은 그 작품을 비교하는지. 아니 벗이 이제 이혼이나 뭐 이제 네. 결혼을 얘기를 이제 다룬 거라서 근데 저는 마침 그걸 같은 시기에 봤어요. 그걸 또 마침 같은 시기에 읽으면서 이게 너무 후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죠. 근데 이거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88년이면 되게 오래됐는데. 뭐 오래됐긴 되게 했는데 유명했어요. 그동안 꾸준하게 좀 알려졌어요. 이렇게 뭐 북한에서 나온 게 소설이 나온 게 88년이었는데 2000년에 북한에서는 드라마로 나왔죠. 가정이라는 10부작 드라마로 이제 찍었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남쪽에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번역이 돼서 살림더락원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 나왔고요. 2007년인가 프랑스에서 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면서 프랑스에 알려졌고요. 2020년에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2020년에 이제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책에서 올해의 책 10선을 뽑았는데 10편의 작품을 뽑았는데 그중에 이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미국에서요? 그렇죠. 그 이제 이마누엘 김이라고 하는 교수가 2020년에 번역을 했고 그 영문판 소설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설 참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른바 역주행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만큼 알려졌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에서 또 굉장히 권위 있는 잡지거든요. 이 라이브러리 저널은 이제 전미 도서관 옆에서 발행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88년 그때 알려졌으나 다시 주목받는 그렇죠. 소설이라고 봐야 왜냐하면 되겠네요. 이제 불어 버전이나 아니면 이제 영어 버전으로 네. 이게 이제 다시 판매가 되면서 이제 회자가 된 건데 사실은 소재나 주제도 되게 파격적이긴 합니다. 8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혼 관련 내용이다. 와, 되게 센세이션 했겠는데요, 그때? 거의 뭐 이거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그걸 자살하는 거에 비교할 정도로 이거는 거의 그 급이라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 네. 이제 북한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근데 한국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네. 우리 학생들이 이 백남동의 소설을 딱 보고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잘 썼네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뭐 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평론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높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주목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탄탄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묘사를 되게 잘했다. 한국어를 정말로 잘 구성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설을 배울 때 이렇게 묘사가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를 이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런 작품들을 보잖아요. 그 넘어가는 이제 산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쫙 묘사하는 풍경을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도 이건 정말로 언어를 참 잘 구사한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외국에서도 이 작품이 주목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이런 이혼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도 살고 있네라고 하는 일차적인 소재 측면도 있지만 스토리도 탄탄하고 그다음에 살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줍니다. 도대체 이게 부부라는 게 뭔가. 근데 이 소설 작품 제목이 벗이잖아요. 근데 드라마로 나올 땐 가정으로 나왔어요. 가정 얘기를 하는데 왜 제목을 벗이라고 했는지가 나중에 나오는데 보면 거기에 나온 여러 쌍의 부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혼 소송했던 최선이라고 하는 부부 얘기도 나오고 이게 최진우 판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결국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벗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이 재판을 맡았던 정진우 판사 자체가 인민들의 벗으로서의 공민의 역할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수작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88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봐도 이렇게 조금 세련미가 조금 가미되어 네, 있지 맞습니다.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냥 뭐 네네. 워낙 또 백남영이라고 하는 작가 자체가 굉장히 북한에서 유명한 작가예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북한에서 소설 제일 잘 쓰는 작가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사유. 사회로문학 상답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상답단. 거기에 이제 있고 2020년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총서라고 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혁명 사적들만 뽑아가지고 최고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것을 장편 소설을 만드는 것인데 여태까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총소 불멸의 역사하고 총소 불멸의 항도조, 김일성, 김정일에 관련된 혁명 사적들만 소설로 만들었는데 2020년 처음으로 김정은의 총소가 나왔어요. 여기 1호가 뭐였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부흥의 작가가 백남영이었죠. 정말 유명한 작가인 게 맞네요. 네. 네. 북한의 소설까지 이렇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도 문학 작품으로서 그 사회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많이 이렇게 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